자, 세 번째, 상대 도수와 그 그래프입니다. 상대 도수라는 거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죠.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게 핵심어죠. 비율. 상대 도수라는 건 결국 비율입니다. 전체 도수 분의 그 계급의 도수. 그러니까 그 계급의 도수가 전체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냐, 즉 몇 퍼센트 정도냐, 뭐 이런 의미죠. 자, 예를 들어서 전체 도수가 20일 때 도수가 6인 계급의 상대 도수는 20분의 6. 전체 20개 중에 6개니까 0.3. 말하자면 30%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계급의 도수는 거꾸로 얘기하면 얘하고 얘, 그러니까 전체 도수하고 상대 도수 두 개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어떤 계급의 실제 도수를 거꾸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식을 기억한다면. 자, 그 다음에 또 전체 도수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얘랑 얘랑 자리를 바꾼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계급의 상대 도수 분의 어떤 계급의 도수다. 자, 얘하고 얘를 자리를 바꾼 거다. 자리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5라는 것이 그죠? 4분의 20이다 하면은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꿔도 되고 이거 두 개 곱하면 얘가 되고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 하나만 잘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활용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상대 도수의 분포표입니다. 앞에서 그냥 도수 분포표가 있었죠, 그죠? 도수 분포표라는 게 있었는데 상대 도수의 분포표, 이것도 역시 도수 분포표랑 비슷한데 당연히 뭡니까? 상대 도수가 적혀 있겠죠. 옆에 있는 표를 한번 볼게요. 자, 나이가 있다. 10살에서 15살, 15살, 20살, 20살, 25살 나이가 나눠져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도수가 몇 명인지가 있을 때 전체 도수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2가 상대 도수가 되고 10분의 5가 또 요거의 상대 도수가 되고 요 계급의 10분의 3이 다시 이 계급의 상대 도수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의 합은 항상 1이 되겠죠. 그죠? 위에 거 다 더하면 합계가 돼. 총 도수가 되니까 총 도수분의 총 도수가 되니까 당연히 총합은 항상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 도수의 특징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총합은 항상 1이라는 걸 지금 얘기했고요.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수가 2일 때 도수가 5일 때 2.5배죠? 어차피 상대 도수를 구해도 2.5배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얘가 이거에 예를 들어서 뭐 2배인데 얘는 뭐 3배가 되고 이런 일 없다는 거죠. 그대로 비례해서 나옵니다. 2대 5대 3이면 얘도 2대 5대 3인 거죠. 단지 얘는 다 더해서 1이 되는 거고 얘는 그렇지 않은 것 뿐입니다. 자,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집단의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편리하다. 그냥 그 오리지널 도수를 가지고 비교하면 총 도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40명 중에 4명이 더 큰지 100명 중에 4명이 더 큰지 우리가 그냥 숫자만 비교해서 안 되고 전체가 몇 명이었느냐, 즉 전체 중에 비율이 어떠냐를 비교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상대 도수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의 분포 상태, 자료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주로 쓰게 됩니다. 자, 여기 참고로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만약에 상대 도수 분포표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평균이라는 게 뭡니까?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에서 도수의 총합을 나눈 거죠. 자, 그러면 이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분의 상대도수,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먼저 묶는 거죠. 결국 뭡니까? 계급값하고 상대도수를 다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나누는 과정 필요 없이 이미 이제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게 거기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나누는 거 없이 그냥 계급값 곱하기 상대도수를 하면은 평균이 나와버립니다. 이걸 이제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일반 도수를 이용한 것보다 상대 도수를 이용한 것이 평균 구하는데 더 편리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은 같은 거긴 하지만요.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 가지고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1번이요. 오른쪽 표는 마라톤 선수 50명이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 도수의 분포표이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라.
자, 이거 뭡니까? 지금 A하고 B의 그 칸을 채우라는 건데요. 전체 50명이죠? 그러면 여기서 도수를 쭉 보니까 B는 구할 수 있겠네요. 하나만 빠져 있으니까. 요 20, 요거 해서 30명이니까 얘는 뭐야? 얘가 20명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50분의 20이니까 0.4가 되는 거 맞죠? 사실은.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해서 얘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0분의 15니까 얘는 뭐예요? 0.3이죠. 30%.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A는 그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니까 여기다 들어갈 말은 50분의 15가 되고 0.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B는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를 해서 얘가 된다. 얘분의 얘는 얘니까 이거하고 이걸 곱해서 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나는 이 도수 다 더해가지고 50에서 빼가지고 이 B를 구했지만 사실은 얘네 둘을 곱해서 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되죠? 얘 나누기 얘가 이거니까 얘 곱하기 얘는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됩니까? 50 곱하기 0.4 해서 2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알아두세요. 자, 확인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확인 2번인데요. 오른쪽 표는 희정인의 반 학생 20명의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 도수의 분포표이다. 다음을 구하여라. A, B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키가 155cm 미만인 학생 수, 그 다음에 160 이상 165 미만인 계급의 상대 도수. 이런 건 이 도수 분포표 혹은 상대 도수 분포표를 완성만 하면 다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봅시다. 자, 합계가 20명입니다. 그러면 20분의 1이니까 0.05가 된 거고요. 자, 20분의 5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20분의 5는 4분의 1이죠. 그래서 0.25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B는 상대도수가 나와 있고 얘를 모르니까 얘네들을 곱해서 20 곱하기 0.3 얼마죠? 8이죠. 8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서 얘는 4명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다 더해서 20에서 빼면 되죠. 그래서 12, 6이니까 18. 요거 2명이네. 그죠? 그럼 20분의 2니까 뭐야? 이거는 10분의 1. 즉 0.1이다. 요거까지 알 수 있죠. 요 싹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한번 더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표가 완성이 됐으면 여기 뭐 답을 얘기하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A, B의 값 구했죠. A가 0.25, B는 8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5cm 미만인 학생 수. 155cm면 요 3개의 계급을 얘기하죠. 3개의 계급. 학생 수가 얼마냐? 8, 5, 1이니까 14명이다. 이러면 됩니다. 뭐 비율로 물어보지 않았고 학생 수로 물어봤으니까 160 이상 165 미만. 여기죠. 이거 맨 마지막 계급. 이거의 상대 도수는 얼마냐? 이건 0.1이다 라고 좀 전에 구했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표에서 일부의 정보를 알려주고 나머지 좀 숨겨놓은 게 있으면은 알려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유추해서 빈칸을 채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되셨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두 번째는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자, 상대 도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 만들거나 아니면 도수 분포 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랑 마찬가지로 상대 도수를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그 값이 상대 도수로 바뀐다. 그냥 도수가 아니라 상대 도수로 바뀐다는 것만 다르고요. 모양 자체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므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에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와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계급의 크기라고 하는 건요, 요 막대기 하나의 폭을 나타내는 거죠, 폭. 근데 거기다가 상대도수를 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곱하는 것이 넓이가 될 텐데, 요거의 넓이, 그죠? 직사각형 넓이. 그러면 이제 요 폭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폭을 앞으로 묶어내면은 요 값들의 합이 괄호로 묶일 텐데 그게 1이니까 결국 최종 결과는 이 계급의 크기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인 거죠. 이건 실제로 한번 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디에 쓰이겠어요?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 쓰인다. 그러니까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는 그 도수 그대로 두지 말고 상대 도수로 바꿔서 비교를 하면은 그 비교하는 그 입장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죠? 전체 합이 이제 다른 게 같아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자,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자료에 대하여 어떤 계급의 실제 학생 수를 비교할 때는 도수를 비교하고 전체 도수에 대한 비율을 비교할 때는 상대 도수를 비교한다. 그죠? 실제 학생 수는 그냥 도수로, 전체에 대한 비율은 상대 도수로 비교를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밑에 확인 문제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내려볼게요. 뭡니까? 확인 3번. 아래는 어느 반 학생의 40명의 머리둘레 길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뭐 이런 걸 다 조사하나? 물음에 답해라. 자, 머리둘레의 길이, 이게 길수록 이제 대두가 되겠죠? 대두가 얼마나 되냐? 지금 보니까 중간 크기가 조금이고, 이제 대두도 6명인데, 상대 도수를 구해라 하면 40분의 2, 40분의 4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겠죠? 자, 참고로 40분의 2가 0.05니까, 뭐, 이게 두 배가 되면 얘도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보나마나 0.1일 겁니다. 그죠? 계산해봐도 알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얘네들은 다 구해져 있네요. 자, 40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3배니까 어떻게 돼요? 0.1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 더하면 이건 1이 될 거고요. 자, 위에 표를 완성하고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뭘로 그릴까요? 뭐 얘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을 다 그려봅시다. 요거 2명. 자, 2명인데 여기는 지금 뭐 상대 도수만 나와 있는 거니까 이 2명을 할 게 아니라 0.05 요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딱 그어지고요. 좀 굵은 걸로 할까요? 딱 긋고 그 다음에 0.1 여기다 딱 긋고 그 다음에 0.4면 한 요 정도 되고 0.3이면 여기고요. 그 다음에 0.15니까 여기가 되겠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봅시다.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와 비슷하지만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려보면 말하자면 이제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이겠죠. 그냥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만든 거하고 모양 자체는 똑같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역시 이것도 이 파란색 넓이,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요 다각형의 넓이 둘이 같다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자, 1번의 답이 이제 이것이 되고요. 머리둘레의 길이가 55cm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해라. 55cm인 학생은 여기 들어가죠. 그럼 그 상대도수는 0.15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0.15라고 쓰시면 되고요. 머리둘레 길이가 50cm 미만인 학생은 전체 몇 %인가? 50cm 미만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계급을 의미하죠. 그럼 이 상대수 두 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0.15. 몇 %나 했으니까 15%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선 단위를 쓰지 않았지만 여기는 단위로 물어봤으니까요. 되시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확인 4번. 오른쪽 그림은 남학생 150명과 여학생 100명의 10m 자유형 기록에 대한 상대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물음에 답해라. 남학생과 여학생 중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을 각각 구하라. 남학생, 여학생 각각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남학생은 총 150명이고 여학생은 100명인데 상대 도수를 가지고 그래서 비교하는 게 적당하다는 거죠. 이랬을 때 지금 뭡니까 지금? 시간이 좀 빠른 쪽이 남학생이 좀 더 많고 시간이 좀 느린 쪽이 여학생이 좀 많죠. 아무래도 이제 신체 조건상 자유형 기록이 남학생이 좀 더 빠르겠죠. 여학생보다. 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12초에서 14초 사이가 요만큼. 근데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상대 도수도 가장 크겠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대 도수가 제일 큰 게 이거니까 그거의 계급값은 16초에서 18초 사이니까 어떻게? 17초라고 해야 되겠죠. 남학생은 17초 계급값이. 자, 여학생은 상대 도수가 가장 높은 게 도수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겠죠. 18초에서 20초. 그러니까
19초가 되겠죠. 여학생은 딱 중간 값으로 해서 되십니까? 요게 남학생, 요게 여학생. 자, 두 번째요. 기록이 18초 이상 20초 미만이면 요 계급이죠. 요 계급. 요 계급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중 어느 쪽이 더 많은가? 딱 보니까 여학생이 더 높죠. 그런데 이건 상대 도수가 여학생이 더 높을 뿐입니다. 실제 인원이 얼마나 더 많이 하는 거는 실제 도수 갖고 비교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상대 도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도수를 가지고 비교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남학생은 지금 상대 도수가 얼마냐? 지금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니까 하나가 0.02가 되겠죠. 0.02.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있으니까 0.24가 되겠네요. 0.24. 얼마에 0.24입니까? 남학생이 지금 150명이거든요. 그래서 150명의 24%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150 곱하기 0.24를 하면은 얼마입니까? 이건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계산해보면 요거는 0, 요거는 600 이렇게 되고 얘는 300 이렇게 되니까 3600인데 소수점 되게 36명이네. 남학생의 실제 도수는 36명입니다. 이게 남학생이고요. 여학생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학생의 경우. 여학생은 지금 상대 도수가 0.3에 두 칸이니까 34, 0.34. 그래서 여학생은 100명이니까 100명 곱하기 0.34 하면 되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34명이죠. 34명. 여학생은 34명. 자, 상대 도수는 여학생이 높을지 몰라도 전체 학생이 남학생이 많기 때문에 24%밖에 안 되더라도 어쨌든 도수 자체는 남학생이 더 많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거 여학생으로 답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 상대 도수가 아닌 실제 도수를 비교하라 라는 문제니까 실제 도수를 따로 구해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죠? 내용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다음 강에서 유형 문제 6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